이제부터는 큰 가닥을 하나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신천지 교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요,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하루 앞당긴 신천지 측의 목소리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확진 환자의 대부분은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환자들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신천지 교회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원래 당초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 하루 앞당겼고, 이게 기자회견 장소와도 좀 연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 시내 호텔이나 이런 기자회견이 가능한 장소 등을 물색했지만 지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곳의 기자회견 장소를 대여해 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방역의 요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장소를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국민들이 방문하기엔 또 꺼려하는 시선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서울 시내 주요 호텔이나 기자회견장에서 장소 대여해 주는 것이 없었다고 하고요. 따라서 현재 과천 총회 건물도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먼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장소가 확보되고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된다면 다시금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게 신천지 총회의 입장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늘어나고 있는 환자 중에 대다수가, 확진자의 60% 이상이 신천지 교회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예. 방금 전문가들이 보였던 2차 유행의 시작이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로부터 비롯되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피해자인 동시에 이 2차 유행을 일으킨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대변인의 말씀과 우리 국민들이 신천지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에 상당히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연 선생님, 이 부분이에요. 최대 피해자라는 건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어쨌든 이 신천지 교회가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지게끔 만든 매개이기 때문에 입장 자체가 조금 더 달라져야 되지 않나, 신천지 교회 측이.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신천지 교회의 그 독특한 선교 방식, 또 독특한 예배 방식, 이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교인들이 밀접하게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또 소리도 크게 내고 박수도 치고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벌이기 때문에 확산의 어떤 감염원의 그런 진원지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신천지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접수하는 식으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교인인 걸 스스로 밝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명단을 내라고 했을 때 다 냈다고 하지만, 신천지 측은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 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오늘도 몇 케이스가 나왔지만은 본인이 나중에 내가 사실은 신천지 교인이었다, 확진자 중에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애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는요, 신천지 교회의 교리에 집중할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핵심은 당국에 대한 협조일 텐데요.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의 말을 빌어서 정부 당국의 모든 조치에 협력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둘 밝혀지는 이 숨은 신천지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그 의구심을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은 지금 자기도 못 느낄 정도로 건강한 상태이고요.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가 아니라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천지 관련, 그리고 코로나 관련 뉴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네. 이현정 의원님. 대구 서구의 이 보건소 직원, 그러니까 방역을 담당하는 팀장이 확진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뒤늦게 신천지 교인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대구의 간호사나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이제 자기 간을 이식해 줬던 분 같은 경우도 수술 이후에 사실은 내가 신천지였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집도했던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대구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감염병 총괄하는 기관인데 지금 이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명단이 통보가 된 거예요. 자, 명단이 통보돼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내가 신천지 교인이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격리 상태에 들어갔고 확진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총괄 직원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던 의사와 간호사 등 50여 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접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격리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지금 뭐냐면 지금 대구에는 의료진이 굉장히 부족을 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의료진들이 파견돼서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진 50여 명이 이 사람 때문에 전부 다 감염이 지금 자가격리된 상황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본인이 이제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 감염 예방을 총괄하는 지금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50여 명의 직원이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명단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천지 교인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뒤늦게서야 이제 나중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밝히면서 피해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지금 본인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빨리 밝히고 그 예배에 갔다는 사실을 밝히면 되는데 이게 뒤늦게 확인됨으로 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화면 다시 보실게요. 그러니까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서 직원이 팀장이 알고 보니 신천지 교인이었다. 장현철 그런데 신천지 교회 측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하지만 모든 신천지 교인의 모든 명단을 아직 다 넘기진 않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걱정하는 숨은 신천지 교인 그리고 확진자가 더 있을 의구심과 우려를 더 키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구 지역, 저 31번 환자가 참석했던 저 대구 지역의 명단은 넘겼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 명단 같은 경우는 방역당국과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방역당국에서 전화를 걸어보면 우리는 총회에서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면서 타 지역에서는 이 신도들의 명단 공개를 여전히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뿐만이 아니라 저는 장소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공식적으로 이 신천지교회 예배당으로 등록된 건물 말고도 신천지와 유관단체인 곳들의 사무실이 전국 곳곳에 상당히 많지 않냐는 교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도 신천지 초경 측에서 오픈을 해줘야 우리 당국에 가서 방역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단체 장소를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천지와 관련된 건물이고 장소지만 방역이 안 이루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또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랫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해온 개신교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 교단은 상당히 상명하복,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면 밑에 성도들이 잘 따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이나 이 위에 수뇌부,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신천지임을 알리고 먼저 보건소에 연락해라고 지시를 한다면 연락이 안 될 일도 그리고 이렇게 대구 공무원처럼 본인의 신분을 숨길 일도 없다는 것인데 명단 공개라는 아주 소극적인 협조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우리 당국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신천지 교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저희는 이 신천지 교회 당국 협조 부분을 좀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는 또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대구 가톨릭병원에서는 딸이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주는 수술이 진행됐었는데 문제는 이 딸이 신천지 신도이자 코로나 확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몰랐죠.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저희는 모르는 거죠.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뒤늦게 밝힌 간이식 딸의 고백. 나는 신천지 교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 수술에 집도했던 모든 의료진 모두 다 지금 이 코로나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자가격리 상태고 다 지금 아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집도 의사 혼자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방 안에 같이 있었던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의사 전부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료 자원이 고갈됩니다. 왜냐하면 의사, 간호사라는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거든요. 이 의료 자원의 고갈, 그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가 망가지게 되면 다 앞으로 생기는 환자들 또는 앞으로 생기는 감염자들을 확인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해줄 의료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이 일상화되면 누가 치료해주냐. 이 문제가 제일 큰 이미 거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벌써 38명이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서구 보건소 직원 1명 때문에 거기 내려갔던 50여 명의 의료진이 자가격리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의료진을 지금 모집해서
지금 대구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료진의 고갈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를 지금 빨리 이원화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호흡기 질환을 따로 보는 의료기관을 의원부터 시작해서 병원, 3차 병원까지 따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료하는 쪽은 따로 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의료 전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생겨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를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와중에서 의료진이 격리를 당하면 의료진이 완전히 고갈돼 버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 이후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의료진은 지금 1명 이상의 몫을 다 담당해야 될 지금 사태에서는요. 근데 정세 소장님, 지금 거의 600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천지 교인들의 행방불명, 연락 두절자들 찾아내고 있는데 거의 다 찾아냈는데 아직 못 찾은 인물들이 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메르스 사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메르스 사태일 때 그 병실에서 메르스 환자가 드나드는 병실은 이제 봉쇄 조치가 됐죠. 그런데 이제 한 환자, 70대 환자가 그 병원에 들렀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 병원에 들렀다는 사실을 거기 의료진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의료진도 감염이 되고 그 병원도 응급실이 다 폐쇄가 됐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앰뷸런스를 타고 왔던 20대의 운전기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걸렸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요. 제가 그 사태를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 이런 거 인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뛰어넘는 어떤 공익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고 교인이기 때문에 그 교리 자체에서도 그 공동체나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 핵심 교리라고 알고 있는데 종교인은 그런 점에서라도 종교인의 자제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자신의 어떤 동선이나 신분을 맞아요. 공개하고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직 그 신천지 교인들의 소재 파악이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단순히 신천지 교인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진 않습니다. 정부는 신천지 관련 건물과 시설에 방역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신천지에서 공개하지 않은 은밀한 시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운영하는 위장교회 같은 거. 그거는 지금 저쪽에서 오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통교회 간판을 붙이고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전국에 저희가 100여 군데 정도 파악을 하는데. 은밀한 시설이 100여 군데 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신천지교의 특성상 굉장히 은밀한 장소와 또 은밀한 그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명단이나 이런 거를 내부 제보거나 아니면 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기묘해 보입니다.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도 비밀 포교가 있었고 은밀한 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정말 박 시장 말처럼 압수색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재명 시장은 강제 폐쇄 이행부터 바로 긴급 조치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신천지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라든지 이게 중심뿐만 아니라 작은 복음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포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거기에 불러서 상담을 해준다는 핑계를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같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제 포교를 하는데요. 지금 대략 이제 그 신천지 측에서 오늘 공개한 자신들의 그 어떤 이 사무실 그 같은 경우는 한 1,100곳 정도는 공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신천지를 연구하는 지금 일단 종교 교단 같은 경우에 일부 목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1,500군데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방들이 있고 이번 그 방역 당국도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바로 이 복음방이라는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규모로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교환이 됐고 그것이 이제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확산됐던 이런 형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보듯이 이제 지금 그 경찰이 동원돼서 최대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 안 된 게 한 13명 정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명단을 가지고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연락을 하면 본인이 신천지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딱 잡아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쪽 행정력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 시장이 이게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현재 있는 감염법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게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감염법이 1954년도 제정 이후에 한 번도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위원장님 말씀으로 죄송한데 경계 단계를 심각으로 올려도 이것과 뭐 압수수색과는 전혀 무관한 그렇죠. 이건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강제 조치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법적인 조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어떤 이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법이나 그다음에 이런 데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3법이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이제 일반 교회에서까지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산 온천교회 건도 있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이 온천교회에서의 유행도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온천교회 신천지 그 집회에 참여했던 분이 아마도 이 교회도 다니고 계셨던 게 아닌가. 장혜철 변호사님, 이 부분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있잖아요. 지금 말씀 언급했던 이제 부산 온천교회 말고도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 신자 10만 명을 보유한 이제 명성교회도 이 코로나에 흔들린다. 이 두 교회 조금씩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약간의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온천교회에서 최초 확진된 확진자 같은 경우는 19살 A군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아버지가 우한 교민이었죠. 수차례 검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국이 아버지에 의한 감염이 아니라 교회 내부나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감염이 됐고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온천교회 성도들에게 옮겼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서울의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의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부목사님과 일부 성도들이 한번 지난 24일 즈음에 그곳을 다녀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일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대남병원 내에 있던 어떤 감염 바이러스가 옮겨갈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온천교회 같은 경우는 왜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됐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신천지 교회에서 이런 일부 이 원래의 개신교 기독교 사회의 교인들을 침투시켜서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포교 방법, 이른바 추수꾼이라고 불리는 포교 방법을 쓰는데 그런 식으로 기성교회 신천지 교인들이 침투하면서 온천교회나 다른 교회 등에도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예. 물론 신천지 총회에서는 그런 추수꾼 방식을 3년 전부터 폐지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전히 신천지와의 유관 가능성, 의심의 눈길을 지우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신천지 교회 관련 코로나 정세 소양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꽤 뜨거워서요. 지금 저 몇 시 현재인가요? 예, 18시 기준입니다. 6시 기준으로 참여인이 무려 55만 명에 육박했는데 글쎄요. 뭐 종교 자유도 있으니까 저 자체가 청원이 곧바로 어떤 조치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이제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걸 뭐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해산을 시킨다는 건 불가능하고 아마 다만 저것은 저게 나타난 정신은 그만큼 국민들이 그 신천지로 비롯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강제해산 신천지 관련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좀 더 적극적인 협조, 신천지 교회에 바라는 마음 국민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근데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넘어갑니다.